지금 몇 Don't 시에 act like a 와가지고 poor little thing in the video. Just give me the eyelash glue. 아 가서 She's 세요. making a scene. Hello. 이 무슨 헬로야. 좀 더 들어와서 예쁘게 배꼽 인사를 해야지. 빨리 배꼽 인사해. 와서 인사 예쁘게. 엄마 좀 삐뚤어졌어. Hello. 아예 한국말로 해. 이 사람들은 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야. 영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 아예 영어만 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엄마를 타고 넘어다니고 난리야. 아니 프라이데이 5:30에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서 Just back to school. 아이래쉬 글루가 왜 필요한 건데? Justine. 저스틴. Yes. 그럼 저스틴이 와서 인사하라 그래. 그러면은 No, stop forcing my friends to do. Can you please just give me the eyelash glue? 예쁘게 인사하고 가. 이리 와. 어떻게 예쁘게 인사하지? 예쁘게 인사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스코이즈하고 그래 하지 말고 킁킁거리지 말고 빨리 예쁘게 인사해. You didn't come. 나의 손 한참 보였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가 그러면. 엄마 힘들어. Can I have the eyelash glue? 안녕하세요 한 번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올리비아가 12월 14일 금요일인데 학교에서 4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또 학교에 그 사진 찍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하간 오늘 열심히 하루를 보낸 올리비아에 가게끔 하면서 저도 이제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갈 겁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오늘 이 비디오를 찍어 놓고 오늘 못 올리면 내일이라도 꼭 올려서 빨리빨리 하루라도 먼저 2018년에 많은 비디오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짬을 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40대에 해야 되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49살이 되는 거고요. 한국 나이로 치니까 50이더라고요. 50? 그래서 5학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가짐이 새로우면서 나의 40대는 어떻게 흘렀을까? 뭐 40부터 시작을 하면 40에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LA에서 이노베이티브 뱅크 IB 은행을 다녔었고 그 다음에 41에서는 은행을 안 다니면서 제가 이제 골프를 치고 완전히 풀리 학부형이면서 그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하는 개인 사업은 그냥 일요일마다 가서 돕고요. 그러다가 이제 43세 뒤에서 꽝 받치는 차 사고가 나면서 이제 물리치료 좀 받으면서 44살부터 유튜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다 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44세부터 지금 유튜브를 해서 44, 45, 한 2년 정도는 그냥 숨어서 하는 유튜버였어요. 좀 소극적으로. 그래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은 컴퓨터 딱 닫고 이제 그냥 저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밥 먹는 동안에 나 올라와서 또 마지막 편집을 한다든가 뭐 숨기고 싶었다기보다는 내가 유튜버로 한다고 말을 이렇게 하기가 그때는 아직 좀 그랬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하간 지금 40대 후반을 쭉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채널도 2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40대를 돌아보면서 이 과정이 어땠나, 점점 나를 좀 더 돌아보고 나한테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나를 개발하는 모든 게 좀 나하고 연결된 그런 것들이 커지는 그런 게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막상 딱 49세, 50세에 보면은 이제 애들은 다 대학에 가는, 저는 좀 애들을 빨리 대학교에 보낸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7살에 첫 애를 낳았거든요. 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늦게 아기를 낳으시는 분들은 또는 둘째, 셋째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뭐 중학생 학부형 또는 초등학생 학부형, 고등학생 학부형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하간 제가 제 40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40대에는 이것들을 꼭 하십시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척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참 그리고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 팔로우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 제 한 어카운트씩만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해주신다면 전 상당히 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뭐야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하시더라도 제가 어떤 분이 댓글 다시는 거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그 인스타그램이 뭔지 그거 팔로우 해달라고 하더라 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팔로우를 이렇게 도와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안 하시더라도 좀 어카운트 만들어서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부모님들을 좀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40대에 꼭 해야 될 것들 순서대로 제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저께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이걸 적었습니다. 제가 돌아본 40대는 40대 초반에도 학부형이었고 40대 후반에도 학부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40대 초반, 40대 후반 다 학부형이고 사실 뭐 대학생부터는 학부형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40대는 우리 여자들 인생이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학부형 생활을 하실 겁니다. 이런 40대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한 번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2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하죠. 매해 하면 좋고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이제 16년인데 사실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갈 때마다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갈 때는 이제 따로따로 한국을 가게 되는데 신랑은 신랑대로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왜냐하면 너무도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제가 의료보험을 갖기 시작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되나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생긴 다음부터 정부 보조금이 좀 나온 이후부터 제가 의료보험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만에 하나 뭐 맹장 수술을 하는데 보통 10,000불, 15,000불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보험이 따로 없었고 한국에 나갈 때마다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하게 된 이후로는 솔직히 한국에 나갈 때 건강검진은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검사들이 너무나 좀 심플하고 간단하고 사실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저는 2019년도에 한국을 나갈 예정인데 요번에는 나가면 건강검진 한번 하고 오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사실 조금이라도 앞에 전조증상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왼쪽 유방에 뭐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그게 발견이 됐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 다음 해에는 굉장히 좀 정밀하게 이거 이렇게 프레스 해가지고 찌부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지나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국 가면 건강검진 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사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했을 걸 제일 바보 같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셔서 무슨 질병이든 초기에 알아내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부터 가면 솔직히 뭐 40대도 노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50대부터는 뭐 일단 반평생 이상 산 거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칠 거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0대에 꼭 하셔야 될 거, 운동. 참 이제 지겹죠? 제가 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근데 30대는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20대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아픈 다음부터 운동을 한단 말이죠. 아프기 전에 운동을 하면 그 아플 시기가 뭐 보통의 경우에 뭐 평균적으로 언젠가 뭔가 아픈 그런 걸 겪는다면 그게 어떤 에버리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좀 더 늦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 37, 9월 달부터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서 사실 그때는 뭐 배우는 거니까 운동이라는 걸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뭐 피트니스 다닌 적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운동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었고 지금 한 피트니스를 가기 시작한 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령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복근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 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딱 3주만 쉬면 바로 제 몸이 풀어져서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기를 운동을 하다 안 하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다 안 하면 아플까봐 아예 안 하지 마시고요. 꼭 운동을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40대에 운동 시작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40대에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학부형으로 살다 보면 본인을 관리하는 거에 소홀할 수 있어요. 특히 외모에. 근데 우리가 외모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부 관리. 일단 선크림 꼭 바르셔야 되고요. 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 다음에 여기에 생기는 선 데미지, 여기 선 데미지 있는 거는 사실 뭐 안 없어지죠. 제가 이제 캐나다의 로키 쪽에 그 버스 투어를 갔을 때 왼쪽에 앉았었기 때문에 그때 딱 생긴 게 지금 한순간 생긴 게 지금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꼭 스킨케어를 신경을 쓰시고요. 피부 관리라는 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피부 관리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피부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저희 엄마가 피부가 좀 탱탱하시고 좋으시고 제가 뉴욕 가서 우리 이모 피부를 보니까 역시 이 우리 엄마 쪽에 저희 친정 쪽 그 피부들이 좀 탱탱하시고 좋구나. 물론 좀 살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뺑뺑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피부에 뭘 많이 바르면 오히려 뭐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토너, 아이크림, 그냥 페이스크림 요 정도만 딱 하고 끝나거든요. 요즘에 좀 한 가지 더 하려고 한 게 에센스 정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시트 마스크팩을 한다든가 뭐 마사지 팩 같은 거 이렇게 발랐다가 지우는 거 그런 거를 했다가 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부 관리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외모에 이제 스타일링도 하시고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뭐 40대 다운 머리, 40대 다운 옷, 50대, 60대, 70대 다운 외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떤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편견과 선입견과 그런 꽉 막힌 그런 데서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70대인데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누군가가 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뭐 모자를 멋있게 쓰고 그 사람 그 자체를 멋있구나, 저 사람은 멋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될 것을 저게 뭐야, 웬 반짝이 뭐 레깅스 이렇게 나는 하는 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이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더 늦기 전에 40대에 시작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계속 변화하겠죠. 50대, 60대, 70대 변화하겠지만 40대부터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 또는 친구 그리고 지인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시기가 사실 40대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직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상처받고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한 40여 년 정도 살았다고 하면 다들 안목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진정한 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구나. 실제적으로 얘 이렇게 꼽을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 이런 사람, 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이제 감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내기 친구, 이럴 때만, 또는 학부형으로서 잠깐 이때 그쪽에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를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뜨내기 지인과 진정한 친구의 구분이 좀 가는 나이가 40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많은 사람한테 좀 많이 이렇게 지인으로 친구로서 막 안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구, 오랫동안 곁에 이렇게 남을 사람들한테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40대에는 친구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번. 저의 40대에는 조금 더 가족에 관한 그런 중요성, 그런 게 더 왔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40대가 되니까 돌싱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친구 레벨이나 비슷한 연배, 40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대학교 가면 그 이후에, 보통의 경우에는 대학교 간 다음에 그때까지 꾹꾹 참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폭발을 내면 먼저 폭발하죠. 그래서 이제 싱글이 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저의 경우에는 40대 초기에는 어떤 가족이라는 게 큰 의미로 와 닿지 않았었어요. 내가 꼭 그렇다기보다도 이혼을,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다 각자 좋은 방향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40대 후반에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70대에 내 곁에 누가 있을 것인가. 결국은 내 가족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남편, 그리고 내 딸 둘. 그 이외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나의 가족이 나의 50대, 60대, 70대, 80대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나의 미래에 쭉 같이 갈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같이 한 편이니까, 팀이니까, 그들도 나를 한 편이라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랄까? 그런 게 한번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저의 40대 후반에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40대에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싸움, 마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가족, 내가 50대, 60대, 70대에 내 가족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더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저께 오늘 앉아가지고 생각한 거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6번째인데, 40대에는 나의 미래, 나의 제2의 직업, 나의 진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충 머리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 그냥 취미로 애들이랑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데, 꽃을 찍고 열심히 곤충을 찍고 하다가, 그게 뭔데, 무슨 나레이터, 자연 생태 그런 거 나레이터가 됐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어떤 순간에 내가 저거를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나의 취미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팔찌, 가죽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공방에 이렇게 취미로 다니기 시작하다가 그런 걸 부업으로 해서 온라인 샵도 만들고 인터넷에 서 이제 본인이 만든 작품을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의 취미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취미를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게 40대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이거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한테 너무 힘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네 라고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딴 걸로 갈아타는 거고, 취미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으로 연결이 되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지 지금 5년이 이제 지나는 거고, 2019년이 되면 6년째 접어드는데요. 저의 수익 구조는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 그 광고에서 나오는 깨알 같은 그 푼돈,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이 제 비디오를 지금 봐주시는데 저한테 얼마를 주시는 거냐면요, 5원, 10원도 아니고 5원을 저한테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원이 다 쌓여서 저는 현재 지금 2개의 채널에 400불을 벌고 있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열심히 편집하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취미이자 특기이자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 유튜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거를 2019년에 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0대에는 이런 거를 꼭 해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 몇 가지 안 되는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에다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침 먹기, 비타민 먹기, 그리고 운동하기, 이렇게 3가지에서 요거는 이제 머스트 한다고 치고 좀 더 다른 신년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신년 목표를 제가 좀 컨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2019년 신년 목표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LA 아줌마 패밀리로 제 비디오를 꾸준히 봐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탑띵스에 화장품 올리는 것보다 사실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에 더 애착이 가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봐주시고 이쪽 채널을,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거창한 연사도 아니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뭐 저렇다더라, 다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래,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A 아줌마 패밀리 분들과 알게 모르게 같이 숨쉬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비디오에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